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고흥군에 소재한 수산업협동조합의 지점장에 갑작스런 뇌출혈로 인해 쓰러져 혼수 상태에 계셨던 분의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고흥은 서울에서 한 4시간 이상 운전해서 가야 할 정도로 아주 먼 거리였지만 사건 조사를 위해서는 전국 어느 현장이라도 대표 노무사인 제가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차례 현장 방문을 하고 동료 근로자 문답을 하고 그리고 제자 척 그리고 가족 척 문답을 하면서 보다 현장감 있게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종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먼저 당시 사건 조사 과정에서 판단한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점장이라고 하는 관리 직군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민을 했던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점장이라고 하면 관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 실무자들보다 업무 강도가 심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실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조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이러한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사건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업무량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도 있었습니다. 과로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업무량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쓰러질 무렵 증가한 업무량과 업무 내용에 대한 분석 작업을 어떤 데이터로 어떤 방식으로 계량화시켜서 입증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바탕으로 사건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근로시간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사건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세콤의 개폐 시간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점장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점장의 출근 시간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를 찾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그 해법을 다방면으로 고민해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다방면의 쟁점 부분에 대해서 사건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쟁점을 다양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장하는 과정에서도 쟁점 사항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 나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지점장이라고 하는 관리 직원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깊이 있는 조사 방법이었습니다. 지점장으로서 수행한 업무 내용을 업무 꼭지별로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업무 내용을 다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갔는지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비록 관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챙겨봐야 했던 사항들, 그리고 추진해야 했던 사항들, 그리고 실적으로 평가받는 사항들, 그리고 지점장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점과 비교되면서 극복해야 될 사항들 등 관리자로서 긴장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다방면의 업무 추진 사항들을 분석하면서 일반 현장 직군들의 실무자만큼 업무적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량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은 업무량의 분석과 그 해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항상 현장에 있다는 그 신념으로 현장 속에 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전라남도 고흥까지 수차례 장거리 출장을 반복하였고 지점 내 소속 직원과 몇 시간에 걸친 업무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반복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점 내 소속 직원들의 공감되는 조사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업무량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팁을 간략히 한번 소개해 드리면 각종 자료에 있어서는 월간 업무 보고 자료, 그리고 주간 업무 보고 자료, 그리고 지점 내 각종 공문서 자료, 그리고 본부에 보고되는 각종 통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어느 정도 업무의 흐름이 파악이 되고 그리고 업무의 량에 대한 그리고 업무 변화에 대한 그리고 업무 과정에 대한 어느 정도 임팩트가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업무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근로시간 입증은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근로시간 입증을 위해서 확보된 자료는 사무실 세콤 개폐시간 확인 자료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점장의 출근과 퇴근 사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 빠졌고, 그 고민의 결과는 결국 해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산업협동조합은 매일 새벽 공판장에서 수산물 경매를 진행하는데 제자인 지점장이 매일 아침 그 경매를 참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콤의 해제 시간이 새벽 6시 전후로 확인되는데, 세콤의 해제 시간이 새벽 6시 전후로 오픈된 날이 경매가 있었던 날짜들과 정확히 일치되고 있어서 해당 시간을 지점장 출근 시간으로 주장하는 근거로 삼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말 근무의 경우에도 주말 세콤 해제 시간과 주말 경매 개시 시간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서 해당 시간 또한 지점장 출근 시간으로 매칭이 가능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 진술 그리고 경매 참가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지점장의 경매 진행 사항 그리고 참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포함해서 다양한 저희 노무법인의 근로시간 분석 툴을 총동원해서 근로시간을 추론한 결과 어느 정도 과로 입증 시간은 확보되었고, 그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업무 내용 그리고 업무량을 바탕으로 조사된 근로시간을 종합적으로 주장한 결과 최종 산재 승인의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산재 사건의 조사는 항상 현장 속에 있다는 생각이 저희 여의도 노무법인의 조사 신념입니다. 그 현장이 아무리 먼 곳이라 하더라도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동료 근로자를 문답하고, 그리고 현장에 산재된 각종 정보를 분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조사의 기본이라는 신념으로 조사한 결과 산재 승인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 고흥까지 이동거리가 4시간이 넘는 시간을 수차례 오고 가면서 조사했던 사건, 그리고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받은 후 그 가족분들께 산재 승인의 소식을 전달해 드릴 때 느꼈던 그 기쁨은 이로 말할 수 없는 보람과 희열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은 수협 지점장의 뇌출혈 산재 사건을 승인 결정받은 그 사례에 대해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